안녕하세요. 저희는 교대생 초통령 훈이 현이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여러분을 찾아뵌 이유는요. 촬영일 기준으로 다음 주가 바로 경인교대 수시 면접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저희의 경험을 공유해드리면서 조금이나마 힘과 도움이 되드리고자 카메라를 켰습니다. 네, 특별히 저희가 저희 입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18학년도 수시 전형에서 수석 입학, 차석 입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의 경험이 조금 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수땡휘라는 카페에서 이제 제가 재학생입니다. 이제 면접 관련해서 질문을 받습니다 해서 올려서 몇 개의 질문들을 가져와 봤어요. 네, 일단 저희의 스펙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이미 1차 발표가 난 상황이지만은 저희의 생기부 스펙이나 고등학교 때 어떤 학교 생활을 했는지 한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생기부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준비한 거는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고요. 모든 과목이 다 고루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특정 과목은 위축되고 어떤 특정 과목만 잘하고 이런 것보다는 교대니까 어떤 발표라든가 아니면 토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조건 꼭 매번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내신 내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1.33이었어요. 세현 씨는? 소수점까지. 네. 1.29입니다. 아, 네. 다들 뭐 내신 컷이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내신만 가지고는 분명 평가자들이 평가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거든요. 내신만 중요한 것도 아니고 다른 것들도 중요하니까 내신이 부족해도 좀 자신감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독서 활동을 예로 들자면은 우리가 배우는 과목들마다 이렇게 독서 기록 항목들이 있잖아요. 그 과목들마다 최소 저는 목표로 한 권은 다 읽어보자. 예를 들어서 일본어가 있어요. 그럼 일본어와 관련된 책이라도 한 권이라도 읽어보자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뭐 많은 과목은 6개, 뭐 적은 과목은 뭐 2개 이렇게 해서 튀어나왔고, 사실 양적으로는 그런데 질적으로 보면은 저는 막 군자론 뭐 아니면은 뭐 공자의 어떤 책 막 그렇게 어려운 책은 아예 거의 하나도 읽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읽기 쉬운 책, 이해하기 쉬운 책 이런 것들을 다양한 과목에 걸쳐서 읽었던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어떤 탐구 주제를 정해서 그 주제에 대해서 1학년, 2학년, 3학년이 갈수록 심화된 독서 활동을 보여주는 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천문학을 저는 엄청 좋아했거든요. 별 보는 거 엄청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1학년 때는 천문학의 엄청 기초와 같은 책들, 심지어 저는 어린이가 읽는 천문학 책도 읽었거든요.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2학년 때는 천문학과 화학의 연관성과 관련된 책, 그리고 3학년 때는 천문학과 문학과 관련된 책, 또 천문학을 좀 더 심화한 이과 뭐 물리나 아니면 이런 데 관련된 책, 다만 그것도 좀 제가 이해하기 쉬운 수준으로 그렇게 해서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활동을 보면 천문학이라는 키워드로 1학년부터 쫙 아마 보일 거예요. 그런 전략도 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동아리 같은 경우는 교사 동아리는 당연히 했고요. 사회참여 동아리를 통해서 특별히 제가 좀 연구하고 싶은 교육과 관련된 주제나 이런 것들 친구들이랑 나누고 토의하고 이제 또 캠페인 같은 것도 하면서 그런 식으로 동아리 활동을 했던 것 같고요. 또 또래 상담 동아리 이런 것도 하면서 여러 가지 정서적인 어떤 발달들을 보여줄 수 있는 활동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동아리를 교육봉사 동아리 그거랑 그 다음에 성훈 씨랑 비슷했던 교사 수업 시연 동아리가 있었어요. 수업을 연구하는. 그리고 PBL 교육 연구 동아리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3학년 때 해서 막 엄청 열심히 한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성훈 씨랑 저랑 비슷한 게 어떤 연구를 할 수 있는 동아리가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교육봉사 같이 인성을 드러낼 수 있는 동아리가 있었다는 거, 그거는 되게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소서를 어떻게 썼는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방금 말한 것처럼 실제로 내가 연구하고 싶고 공부하고 싶은 것들을 수업 시간에서 아니면 동아리 활동에서 그렇게 시작을 해서 실제 생기부에 들어가는 활동으로 옮기면 이제 그런 사례들을 자소서에 썼을 때 좋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얻은 어떤 연구 결과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학교 수업 시간에 발표를 해서 애들한테 알려줄 수도 있거든요. 이러면은 어떤 지식의 탐구와 지식의 재생산 그리고 지식의 전달 이런 부분까지 드러낼 수 있으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은 면접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았다거나 당황스러웠던 질문들. 경인교대 면접에서 너가 초등교사라는 직업을 하지 않았을 때 너는 어떤 직업을 선택해서 할 거냐? 와, 라는 거였어요. 대박이다. 근데 이게 진짜 허점을 팍 찌른 질문이었던 게 나는 천상의 초등교사야 이러고 교직 진로 기록 적을 때도 초등교사, 1학년 초등교사, 2학년 초등교사, 3학년 초등교사 이렇게 적었단 말이에요. 그 외에는 거의 생각을 해보지 못했던 거기 때문에 그만큼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저는 그때 이제 제가 좋아하는 거를 바로 떠올렸어요. 제가 별을 좋아해가지고 천문학 좋아하니까 그래서 제가 만약에 초등교사 안 된다면은 천문학자 될 거라고. 그래서 천문학자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밤하늘의 별을 보는 걸 좋아합니다. 막 이렇게 감성적으로 막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식상할 수도 있는데 제가 1학년 때는 중등학교 국어교사를 진로희망사항에 썼었고 2, 3학년 때는 이제 초등교사를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왜 중등교사가 아닌 초등교사가 되고 싶으냐 라는 그거의 당위성을 한번 설명해봐라 그런 질문들이 꽤 여러 교대에서 나왔거든요. 굉장히 당황을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는 이제 실제로 아동센터에서 봉사했던 경험들을 이제 말하면서 그것을 근거로 아이들이 너무 좋고 물론 아이들이 좋다는 것만으로 설명이 되지 않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당황했지만 그런 나의 경험들을 풀어서 설명함으로써 그런 나름의 위기를 모면했던 것 같습니다.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면접에서는 당황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약간 당황한 티를 내는 순간 뭔가 분위기가 약간 갑분싸 있잖아요. 갑분싸가 되고 이제 확 점수를 깎이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절대 당황해도 당황하지 않은 어떻게든 자신의 경험과 관련해서 풀어내셔야 그런 위기들을 모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걸 밝고 다정한 말과 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면접관이라면 실제로 사람들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논리적으로 평가하기가 사실 힘들어요. 이 사람의 이미지라는 걸로 평가하기가 좀 쉬운 것 같아요. 근데 하는 말마다 그리고 표정을 짓는 표정마다 밝고 다정한 모습이 드러난다면 그만큼 사랑스럽고 뽑고 싶은 사람이 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남자들은 얼마 전에 기사에서 남자가 면접에서 떨어진 이유 베스트 1위를 봤는데 묵뚝뚝하고 말이 없는 험악한 약간 그런 느낌. 근데 남자가 오히려 여자들보다도 더 밝고 다정하게 말한다면은 진짜 남자들 중에서는 안 뽑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돋보일 수 있는 그런 개인 면접 준비는 혼자서 어떤 식으로 하면 더 좋을까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개인 면접은 혼자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무조건 친구 2-3명 이상이서 실제로 면접관이 돼주고 돌아가면서 연습을 하시는 게 모의 면접 연습을 하시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혼자서 준비하는 경우에는 생기부에서 나올 법한 질문들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백문백답을 만들어서 혼자 정리를 하는 식으로 준비를 했고 이제 실제로는 친구들이랑 모의 면접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친구들끼리 하는 것도 좋은데 친구들끼리 하다 보면은 아무리 배워도 어떤 한계가 있거든요. 고등학생들의 한계. 근데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으려면은 선생님이나 아니면은 대학 입시 지원관이나 이런 어른들의 어떤 개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른들한테 공손하게 부탁해서 면접관 좀 해줄 수 있냐 이렇게 해주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아까 생기부 분석 말씀하셨는데 이것 또한 자기가 생각하는 수준 여기까지인데 어른들은 이거를 뛰어넘는 어떤 질문들을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또 조언을 구해보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경인교대 집단 면접 팁이 있다면 알려달라고 하셨어요. 특별히 경인교대 말고도 이제 많은 교대에서 집단 면접을 하고 있잖아요. 집단 면접에서 팁이 있다면? 아까 면접에서 제일 중요했다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데 밝고 다정한 모습으로 모두를 대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간혹 가다가 자기가 어떤 상대방의 논리적 허점을 딱 집어가지고 지적하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을 이렇게 말투나 이런 거 보면요 상당히 공격적이에요. 근데 거기서 인성이 확 드러나거든요. 질문을 같은 질문을 하더라도 좀 더 다정하게 좀 더 밝게 질문을 한다면 그런 부분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나? 저도 공감을 하는 게 계속 웃으려고 했었고 이제 경청하고 공감하려는 그런 마인드로 임했었거든요. 그래서 막 리액션도 이렇게 해주시면 좋아요. 아 네네 이렇게 계속 상대방의 말을 귀 기울이고 공감하고 이해한다, 존중한다 이런 마인드를 쭉 깔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집단 면접에서는 특히 개인 면접에서보다 이제 그런 내가 답변하는 내용보다 나의 답변하는 태도, 듣는 태도, 좀 태도 같은 것들이 조금 더 보여지는 면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시문을 잘 모르겠을 때 대처법이 있다면 혹시 어떤 질문 받으셨나요? 아, 저 집단 면접에서 교인교대에서 진짜 답 없는 제시문을 받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고등학교 살면서 이런 방안을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잖아요. 맞아요. 이 진짜 제시문 진짜 모르겠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 딱 받자마자 아 이거는 진짜 생각하기 어렵다. 이게 딱 감이 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사회자 역할을 좀 해야겠다. 내가 제일 잘하는 사회자 역할을 해야겠다. 이게 사회자가 약간 말 별로 안 그쵸. 의견 안 들어도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혐오에 대한 제시문을 받았었는데 그 혐오라는 주제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못 해봤던 거라 당황을 했었는데 그리고 저희 조 같은 경우에는 사회자가 따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의견을 좀 만들어내 보려고 좀 아무 말이라도 지어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상황에서는 뭐라도 하나 의견을 제시를 한다거나 상대방이 의견을 먼저 들려줬을 때 공감을 하면서 조금 의견을 덧붙인다거나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하시면 진짜 중요한 게 그걸 패러프레이징이라고 하거든요. 상대방의 말을 내가 들은 방식을 이해한 그대로 요약을 해서 다시 한번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훈 씨가 어떤 의견 얘기했다고 하면은 아 성훈 씨는 방금 이러이러한 의견을 내주셨군요. 아 이러한 의견은 어떤 점에서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의견에다가 이 의견 제 의견을 좀 덧붙이는 거 어때요? 혹시 아니면 다른 면접자의 의견을 덧붙이는 거 어때요? 이런 식으로 재조직화해서 토의를 이끌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진짜 중요한 게 집단 면접에서 그 사회자를 하려고 애들이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회자가 사실 이점은 많아요. 돋보이기도 하고. 근데 그 이유를 잘 분석해 보면은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이 심장. 토의를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은 반드시 거쳐가야 되고 이 사람으로부터 토의의 어떤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인데요. 근데 어떤 사람이 만약에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사회자로 선정이 되었다. 거의 약간 암묵적으로. 그럼 나는 사회자 역할을 아예 안 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맞아요. 나도 얼마든지 토의를 진행하는데 이끌어 나가는데 핵심적인 질문 혹시 이끌어 나가는 발문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여기까지 그럼 해봤는데 이제 발표지를 만들어 볼까요? 이런 말을 얼마든지 사회자가 아니어도 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이런 심장과 같은 역할을 꼭 하도록 권유합니다. 뭐 하나만 더. 그 사회자 역할을 할 때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자기가 돋보이려고 하면 절대 안 돼요. 오히려 남이 발언하게 도와주고 발언을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발언 기회를 좀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욕심을 좀 버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면접 관련된 질문이라기보다 조금 좀 아, 색다른 질문인데요. 22학년도에 제가 수능을 보는데 정시가 50%로 확대된다는 말이 많아요. 반에서는 4명 정도밖에 학종으로 못 간다고 하는데 이런 말을 들으셨나봐요. 제가 뭐 수능을 파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22학년도 수능을 보시는 거면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실 거잖아요. 제 생각에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나는 수능을 팔 거야, 나는 수시만 팔 거야 이런 식으로 한 길을 정해놓고 가는 게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입시는 좀 전략적인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모집 요강을 반영해서 최저가 있냐 없냐를 따졌고 면접 날짜도 따졌고 그게 은근히 중요해요. 정말로 실질적으로 나의 입시를 좌우하는 요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모집 요강도 안 나온 22학년도 입시에 관해서는 저희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본인에게 맞게 조금씩 방향을 찾아가시는 게 좋은데 수능을 파냐 수시만 파냐 이런 방향성보다는 둘 다 고루고루 좀 보험을 들어놓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 저도 이 생각에 매우 동의하고요. 골고루 준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실제로 나는 수능만 할 거야 이렇게 선택한다고 해서 그 수능을 더 잘하게 되는 거는 사실 100% 보장은 못해요. 남는 시간 동안을 여러분들이 또 허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나는 학종도 준비하고 수능도 준비해야 하니까 일상을 정말 열심히 살자 이런 마인드로 모두 다 열심히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타 대학에 다니다가 반수해서 교대 가는 법을 물어보셨는데 저희는 일단 현역으로 왔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제 동기들의 힘을 빌려서 일단 수시로 반수한 누나가 있었고 정시로 이제 흔히들 하시는 것처럼 수능을 봐서 오신 경우도 있었는데 수능을 본 누나 같은 경우는 한 6, 7월부터 시작을 하셨다고 하는데 아예 다 끊고 진짜 재수생처럼 학원에 들어가서 이렇게 수능 공부에 몰두를 해서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셨다고 해요. 6, 7월부터? 네. 아무래도 조금 준비를 할 거면 제대로 하시는 게 낫지 않나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수시로 온 누나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현역이랑은 다르게 3학년 2학기 성적과 행동 발달 특성사항 그런 것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보완적으로 하셔서 전년도에 경인교대를 못 붙었지만 이제 반수를 해서 역전을 하신 그런 케이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나 내가 좀 걱정된다, 좀 불안하다 하시다면 3학년 2학기 내신 성적도 챙기시고 여러 가지 학교 활동도 잘 마무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타교대와 다른 경인교대만의 장점을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첫 번째, 수도권. 그렇죠. 수도권에 있는 뭐 교대뿐만이 아니라 모든 대학교가 좀 대학생 라이프를 좀 즐기고 싶으시다면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다니시는 게 아무래도 밤이면 밤바다 예. 홍대로 놀러가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즐길 수 있다는 거. 맞아요. 플러스 저희 학교는 이제 타교대와 다르게 가정학습 주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가정학습 주간에 대한 여행 브이로그도 올렸는데 가정학습 주간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 근데 다른 교대는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 교대가 해외 교류 프로그램이 진짜 많아요. 근데 진짜 다른 교대의 어떤 그런 해외 교류 프로그램 사업 계획서를 본 적이 있는데 그것보다 진짜 저희 교대가 빵빵해가지고 여러분들 해외에 많이 나가서 교육적인 경험이라던가 문화적인 경험 쌓고 싶다 이러시면은 경인교대만큼 진짜 좋은 교대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이 질문을 남겨주신 게 면접에서 혹시 물어보실까봐 그런 거 같거든요.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바꾸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솔직히 마음속으로는 어느 교대를 가고 싶겠지만 사실 우리의 진짜 목표는 뭐였냐면은 교대를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초등교사 그리고 자신이 꿈꾸고 있는 어떠한 초등교사가 되는 것 이게 목표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만약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는 뭐 나는 경인교대가 이러이러서 좋다라기보다는 내가 어떠한 초등교사가 되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길러주는 교원 양성기관을 찾던 중에 하나로 경인교대를 선택하게 되었다. 이렇게 한다면은 훨씬 더 이렇게 비전 있는 초등교사로 보여질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의 생각도 그래야 돼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경기도 출신이고 실제로 경인교대 선배한테 도움을 받은 경험도 있어서 그런 진짜 실질적인 문제들 있잖아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요. 그래서 경인교대를 와야 되고요. 솔직한 거. 그래서 경인교대 선배도 만나서 막 연습도 하고 막 그랬고요. 너무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솔직한 얘기들을 했거든요. 자신의 상황에 맞게, 자신의 비전에 맞게 조금 더 솔직하게 이야기를 풀어나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개별 면접 첫 질문으로 거의 교원대 면접이랑 경인교대 면접을 오늘 동시에 보고 왔는데 어느 대를 더 가고 싶냐? 라는 질문을 바로 받았어요. 근데 저는 거기서 주저하지 않고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교원대가 좀 더 가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딱 말을 했거든요. 그 이유가 경인교대와는 차별화된 그런 좋은 그렇죠. 점이었나요? 교원대 같은 경우에는 중등 교육기관도 있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자극을 저한테 받아서 성장을 할 수 있고요. 뭐 그런 것 장점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말해서 결국에는 교인교대를 보다는 교원대로 더 가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좀 높은 입학 성적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거 보니까 그게 면접자를 탈락시킬 만한 또는 합격시킬 만한 중요한 질문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니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보통은 응원을 하는데 네. 제가 이제 일주일 남은 이 시점에서 해드리고 싶은 조언은 여러분들이 지금으로부터 바꿀 수 있는 거는 죄송하지만 별로 없습니다. 그쵸. 저희 태도를 바꾸는데 온 힘을 다했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무뚝뚝하고 말수도 없고 그다음에 상대방의 의견을 내면은 항상 비판만 하려 하고 논점에 오점만 찾으려 하고 이러면은 이런 태도가 있었다면 그 태도를 얼른 바꿔서 밝고 다정하고 상대방을 어떤 지적을 하더라도 부드럽게 지적하는 연습을 하고 이런 착한 인성을 가지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 같아요. 네. 사실 그게 면접에서 제일 중요하니까요.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 지금 이 상황에서 바꿀 수 있는 건 나 자신밖에 없잖아요. 아무래도 면접 때 당황하지 않고 조금 더 자신감 있게 면접을 보기 위해서는 자존감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변에서 야 너가 아니면 누가 수동교사 하겠냐? 너 너무 잘 어울린다. 너 할 수 있어. 이런 맞아. 얘기를 많이 들었어가지고 맞아. 이 자신의 꿈을 막 자랑하시고 그런 말들도 많이 들으면 좋겠지만 자기 자신에게 그런 말들 가장 많이 해주시고 나 할 수 있어.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 약간 이런 마인드로 계속 유지하시면 꼭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너무너무 고생 많으시죠? 여러분의 꿈을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혹시나 또 다른 질문 사항이 있으시다면 댓글이나 인스타 DM으로도 괜찮으니까 많이 질문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